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5화의 첫 장면은 MG 조폭이 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일어난 사고로 김모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날 지옥에서 펼쳐진 장면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로 구성된 모습이었습니다. 단호하게 심판하는 연출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사이다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사회 속 억울했던 순간들을 대신 짚어주는 듯한 그 장면들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옥에서 마주친 해숙과 영희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해숙은 그동안 소미를 영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마주친 영희를 보고 얼굴은 어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냐며 애틋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영희가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자 해숙은 즉시 그녀가 진짜 영희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영희가 미분류자로 처리된 것을 보면 지옥센터장의 말처럼 현재 임사체험 중인 상태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언가 억울함이 섞인 듯한 영희의 떨림은 그녀의 선택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영희가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그곳에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5화 도입부에 등장한 MG 조폭은 이 사건의 단서였으며 그 인물이 영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지켜보던 지옥의 관리자들이 그의 차량을 폭발시키며 즉각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는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온몸을 떨고 있었던 모습은 사고의 충격에서 비롯된 후유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눈빛조차도 얼어붙은 듯 했으며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늘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옥에는 총 4명의 미분류자가 있었고 이들은 죄의 무게를 재어 50이 넘으면 지옥으로 보내진다고 설명되었죠. 해숙과 영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임사체험 중이었기 때문에 죄의 무게는 0으로 측정되었고 해숙은 49.9라는 아슬아슬한 수치로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영희 또한 마찬가지로 임사체험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현실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숙이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낙주는 지옥에서 여전히 아내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옥 센터장을 만나게 되고 그는 오히려 낙준의 마음을 시험하듯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결국 낙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무 망설임 없이 스스로 지옥불에 몸을 던지며 5화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6화 예고편은 마치 해숙이 지옥에 남은 것처럼 불안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체중계는 50을 넘지 않았고 해숙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영희는 임사체험이 끝나며 현생으로 돌아가는 듯한 흐름이 암시되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염라는 오히려 낙준을 자극하며 그의 감정을 시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뛰어드는 낙준의 선택을 본 염라는 그를 붙잡아 다시 천국으로 보내줄 듯한 모습으로 예고편은 전개되었는데요. 이 상황을 모르는 소미는 천국 관리자들에게 해숙을 다시 데려오려며 생떼를 부리는 모습도 나왔죠. 자신의 정체를 대놓고 드러냈음에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소미는 천국과 지옥 어디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또한 순수한 영혼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천국에 입장한다고 하며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천국 관리자의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 소미가 검문 없이 천국에 입장했던 이유 또한 그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소미에 대한 소개를 다시 살펴보면 그녀는 점차 기억을 찾아가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화 예고편에서 소미는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꿈을 꾸며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장면은 그녀가 실제로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장면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소미는 춤을 추는 그 여성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기억을 잃은 탓에 자신이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지옥에서 돌아온 해숙을 보며 자신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서서히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흐름이 포착되었고 꿈속에서 춤을 추는 그 여성은 결국
젊은 시절의 해숙으로 연결되는데요. 신혼 시절 낙준이 운전했던 시간은 극히 짧았기 때문에 집이 아닌 낯선 회에서 해숙이 춤을 추는 장면은 신혼여행 당시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소냐의 반응도 그 맥락 속에서 이해가 가능했는데요. 소미를 바라보며 기억에 없냐고 묻는 소냐의 모습, 소미를 응시하는 눈빛, 이 모든 게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된 존재를 대하는 본능적인 반응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가족이라 여긴 대상에게만 눈을 마주치고 오랫동안 응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에 소냐가 소미를 뚫어지게 바라왔던 이유는 소미가 이미 해숙이라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소냐가 해숙에게 반말을 하던 모습, 그리고 소미에게도 유사한 태도를 보였던 부분은 단순히 예의 없는 고양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관계를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아는 사람을 대하듯 했던 소냐의 반응도 결국 진짜 알고 있던 인물이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소미가 영의 일부라고 추측되었지만 점차 흐름은 소미가 오히려 해숙일 가능성 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결혼하지 않았던 영희가 해외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본 소미가 단순한 꿈이라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짜장이 목사를 향해 보여줬던 반응 역시 이후에 밝혀질 복선으로 보여졌는데요. 짜장이 익숙한 냄새가 난다는 모습을 보면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목사와 짜장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지옥에서 짜장이 구해냈던 인물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해당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빈 술병만으로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전은 1화에서 이미 복선으로 심어두었었는데요. 1화에 등장했던 한 여성, 돈이 없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고 찾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결국 그 돈을 전해주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었죠. 그 여성은 아이에 대한 후회와 미련만 남은 채 삶을 마무리했었고 그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묘한 찝찝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살까지만 살았다고 말하는 목사의 대사를 떠올려보면 보육원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아이가 다름 아닌 목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 그리고 6화 예고편에서 그 1화에 등장했던 여성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다르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등장했죠. 그녀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뿐인데요. 평생 지키지 못했던 본인과의 약속, 전하지 못했던 그 돈을 이제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돈을 대신 전달해줄 인물은 바로 낙준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부여한 새로운 임무, 지상에 내려가 안타까운 사연들을 마무리하는 해결사, 그 역할을 낙준이 맡은 것으로 보였고 그 장면에서는 이전과 다른 평온한 얼굴의 낙준이 새로운 인물처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옷차림도 바뀌었고 천국 관리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일반인의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숙의 이야기 역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천국에 도착한 해숙은 지상에서처럼 돈을 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지상에서는 늘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주고 돌려받는 입장이었지만 천국에선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상에서 상을 당한 집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던 장면 역시 천국에서 펼쳐질 복선으로 작용했는데요. 해숙이 그동안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둘씩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숙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시작할 듯합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한 빚갚기가 아니라 해숙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그 안에서 쌓아온 인간관계,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그때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수일지도 몰랐지만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 입장에선 평생 잊지 못할 빚이었고 그 빚은 천국에 와서야 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숙의 지난 삶은 천국에서도 다시 이어질 듯 보여지는데요. 보여지는 모든 장면들이 다음 회차에서 또 다른 복선으로 밝혀지는 게 더욱 재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